네. 이게 그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죠. 제가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잘 대처도 해내고 이제 이번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가장 핵심은 이제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우리가 이것을 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좀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농촌에서 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 농촌은 굉장히 그 피폐해지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 도시에서의 평균 소득하고 농촌에서의 평균 소득이 갈수록 이 격차가 이게 막 커져요. 그래서 아마 그 경제적인 것 특히 중요하니까 이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농촌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는 또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1편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은 이제 그 배추를 많이 심는데 이 배추가 어쩔 때 잘 될 때는 참 좋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되는 해보다도 잘 안 되는 해 가격이 폭락을 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참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배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팔아볼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이제 전남, 해남 또 충북의 괴산 이런데 그 절임 배추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도 절임 배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가정을 필두로 해서 5가정을 모아가지고 이제 절임 배추반을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다들 뭐 김장하느라고 절임 배추는 담았지만 이렇게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절임 배추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좀 긴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회의는 많이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임질 하려고 보니까 이 예산도 상당히 필요해요. 이런 예산을 그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그 보령시 농업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EM 유형미생물도 같이 활동하고 또 제가 농촌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뭐 영농교실 같은 거 이 지역이 농촌이니까 농촌에서는 또 농업이 또 어떤 공동체의 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농업이 그 경험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농교실을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도 권유하기도 하고 어떤 토양 분석이라든지 기타 또 방제 뭐 고추의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해 갈 수 있는지 뭐 어떤 이런 그 교육들을 꾸준히 시켜오다 보니까 이제 농업교센터하고도 좀 가까워졌죠. 그래서 교센터 가가지고 교센터 소장님과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절임 배출을 하겠다.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뭘 지원해주면 좋겠나 그래서 뭐 터놓고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장님이 그 본인의 재량비에서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절임 배출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우체국 특히 그 충청 최신청 이게 충청 남북도를 아우르는데 충청 최신청에서 그 우체국 택배를 좀 이용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절임 배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천북농협에서 100만 원, 또 지역 우체국에서 또 한 100여만 원. 그렇게 제가 전체 한 1,600만 원 모아가지고 가져다 드리니까 그 5농가가 또 100만 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2,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절임 배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체국을 통해서 그 우체국의 딜러를 소개받았는데 그 딜러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옥션 그 오픈 마켓 있잖아요. 옥션, 지마켓 뭐 이런데 그 옥션에서 이제 절임 배추를 팔게 됐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길지만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면 옥션에서 절임 배추를 제일 많이 팔게 됐어요. 1위로. 아, 이 오픈 마켓에서 1등으로 가장 많이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그냥 이 뼛속으로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이게 그 1톤차 8대가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8대도 그 끊어서 더 이상 받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옥션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주문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았다가 다 죽잖아요. 1톤차 8대를 절이는데도 마을 분들이 한 45명 이상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절임 배추를 통해서 같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체국이 지역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택배로 보내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시초가 됐고 그 충청 남북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그 충청 남북도 우체국장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지역 우체국이 지역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서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천북면 같은 경우도 다양한 농산물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절임 배추가 수익이 아주 좋았거든요.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절임 배추를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농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천북면 전체가 절임 배추화가 됐어요. 가을이 되면 다 절임 배추가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또 많이 일조를 한 부분들이 됐거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주 큰 또 거기도 반향이 컸어요. 또 아주 성공적으로 지역의 그 농촌 경제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주 좋아하고 또 우리 절임 배추반에 상도 아주 큰 상도 막 주시고 하여튼 그런 걸 제가 직접 절임 배추에 관여해서 한 것은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테스트하면서 한 2년 하고 직접 5년, 3년 했는데 근데 제 체력으로는 그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요. 나이가 든 분들은 못 하세요. 아무리 돈이 욕심이 나도 젊은 분들 위주로 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또 이제 하게 됐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들을 그 우리 마을 분들한테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농사를 더 잘 지어야지. 이제 어떤 이런 자부심들 또 이렇게 드린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이 제 3편 동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사실 농촌이 피폐화되다 보니까 농촌이 또 없어진 거 천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막 기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 안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농촌이 학교도 막 없어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다 또렷하거든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일들, 그게 이제 그 지난 동영상에도 이야기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그런 가치를 찾는 어떤 그런 이제 시작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끄집어낼까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농촌 마을 여행이었어요. 농촌 여행.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런 곳들은 그 농촌 여행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또 여행하면 당연히 농촌 가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농촌이 굉장히 아늑한 그런 곳인데 우리는 조금 안타깝게도 농촌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50대 이상은 40대 후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어려서 학교를 갔다 오면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거든요. 우리가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다 우리나라가 농촌 국가였잖아요. 70년대 초 중반부터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로 쭉 진행이 돼 나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가 많이 도시에 살지만 이분들 대다수는 어려서 농촌에 살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농사 짓고 부모님 성화 때문에 가서 막 그 떼학볕 아래서 일하고 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농촌 하면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여행 간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죠. 물론 지금이야 체험 마을도 생기고 체험 프로그램도 생기고 해서 농촌으로 일부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근래의 일이고, 농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었죠. 이게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데 사실 농촌만큼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천북면을 사실 제가 오면서부터 곳곳을 다녔습니다. 천북면 전체를. 어떤 곳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천북면에서 3, 4대를 사신 분보다 제가 더 천북면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는 뭐가 나는지, 어디가 아름다운지. 특히 시간별로도. 여기는 아침이 아름다운 거, 여기는 저녁이 아름다운 거. 우리 지금 바닷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건 천수만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는 오후 한 5시 이후로 가야 일몰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12시에 가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도 저도 모르게 좀 인식이 되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가지고 이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부터 여행을 오도록 좀 권유를 했지요. 그렇게 오면 수목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우리 지역의 학교들, 낙동초등학교, 천북중학교,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갔을 때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실도 들어가 보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교육 문제 토론도 하고 이런 여행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천북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여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낙동초등학교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정말로 실천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피아노를 어떻게 배우고 바이올린을 어떻게 배우는지, 천북중학교는 학교 규칙을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장실에서, 때로는 교무실에서 여행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과 같이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여행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바다도 가보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 1866년 병인박해, 4대 박해 중에 하나인 그 병인박해 현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그때는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곳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이 상투 틀고 가난해가지고 집신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참수 현장에 앞에서 처형된 것을 보고 뒤에서 기다리면서 막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 어금니가 막 타닥 떠는데, 이게 막 그 전체를 막 휘감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덜덜 떨면서도 가서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만난, 임금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접한 우리 조상들의 그 희열이 그 순교 현장에 고스란히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어우러져서 여행을 쭉 하고 나니까 이제 여행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도 옵니다. 목사님, 마치 외국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농촌이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 지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끄집어내고 그 가치를 잘 만져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느 지역이든지 충분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졌고, 저는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좀 더 끄집어내고 이걸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 그 천북을 여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을 분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천북이
이제 그 축산 지역이다 보니까 냄새도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 볼 것이 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냄새 나는 곳에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여행 오신 분들도 그 냄새 다 날 땐 다 맞죠. 그런데 그 냄새를 통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그 가축도 키우고 또 이렇게도 하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고기도 먹고 그러는구나, 또 이런 이해도를 갖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특히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간과 또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농촌이 그 자꾸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없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 창조 세계,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마을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일들인지, 그래서 그 유형 미생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있고, 또 미생물 그 비누 만들어서 비누도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것을 목회자는 늘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하죠. 교회는 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거든요. 목사는 마을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부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 부분이 건강해야, 부분이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한 부분이 막 썩어 있다면 그 멀쩡한 것 같은 그것도 금방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한 부분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마을에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부분으로서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부분으로서 어떤 마을 회관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농사 짓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들 서포트 해주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어우러져야 되는 거. 근데 오늘날 많은 농촌이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이 먼저 몸으로 누리게 하고, 아까 제가 순교 그 이야기 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뭐 성경 공부해서 신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은 어떤 무슨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에서 그런 신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분들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단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 삶에서의 연습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습은 어느 그 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공간, 마을이면 마을이라고 하는 전체 공간 속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일체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단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이 농촌에서도 적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보면 이분들이 또 교회에 오시게 되고, 또 교우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저는 이제 어, 그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농촌교회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촌교회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간 다 문 닫게 될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야만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는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충분히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그걸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인지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농촌이야말로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농촌교회는 사람이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의 수가 줄어들고 이건 분명한 거니까. 그러나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교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여겨지거든요. 요즘 이 농촌 마을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이제 이 보령에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 관련된 일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마을들이 어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구심점이 없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특출난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마을들은 구심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교회는 다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농촌교회는 젊은 목회자가 와야 되겠다. 젊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교회이면서 또 이 마을의 어떤 행정센터 역할,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마을 분들과 같이 모여서 마을을 위한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마을에 비전을 주는 일도 하고 또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 길도 만들어주고,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가 제법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 기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530조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미국이나 막 이렇게 큰 나라 제외하고는 사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1년 예산이 530조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이 우리 예산의 한 배 되거든요. 그 천조 정도. 근데 일본은 인구도 우리 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구 1인당은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한 3년 전, 2년 전부터 그 복지, 문화 이런 쪽으로 100조가 예산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다 농촌에서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농촌교회가 이런 예산들이 올바르게 좀 사용이 되고 또 농촌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거점 역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행정센터,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고민하고 했던 부분, 어떤 공모전에서 그 서류도 교회에 와서 같이 만들고, 교회는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문서 작성도 해서 또 사진도 찍어서 같이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마을이 어우러지고 또 마을의 앞날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런 일은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젊은 목회자들, 정말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자립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거? 교인들도 없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도시교회보다 농촌교회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 한번 보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가 농촌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또 마을을 공동체로서 또 마을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마을의 건강한 일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그 대신 이제 하려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문학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해요.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하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일상에서 같이 살아갈 때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인문학 공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책도 보고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 요즘 이 코로나19 이 이후 세대는 이 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접근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문학 공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하면서 농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 동영상 세 편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그 일들을 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현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현장이 변하고 있단 말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목회가 여전히 유효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변한 만큼 새로운 목회 방식들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된 그런 목회가 요청된다고 하는 거죠. 곳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투잡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전혀 스타일이 다른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또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또 이 농촌과 목회라든지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선배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욱더 시대가 요청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더욱더 목회자를 요청하고 목회자가 좀 더 진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을과 사람들과 공동체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이 사회가 더 요청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생각을 갖고 또 많은 비전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실천적인 노력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준비해 나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높이 사용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이 코로나19가 좀 더 빨리 진정이 돼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면서 사실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에다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나 또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보령시 천북면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곳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장들을 한번 다녀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떤 목회를 해나갈 것인지를 같이 또 고민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원고를 보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로 그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 아이패드에 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두리번두리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아이패드만 보고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이것도 또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속히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말씀 듣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